자, 시청자 여러분, 오랜 실패와 비판 그리고 기나긴 위기 끝에 중국 축구가 마침내 한 줄기 새로운 빛을,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이 빛 경기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난 천재적인 유망주에게서 나온 것도, 혹은 팀을 구할 전설적인 명장에게서 나온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일본에서 시작된 하나의 발표, 2046년 월드컵 공동 개최라는 제안에서부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희망은 처절한 예선을 뚫고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개최국이라는 자격으로 그 티켓을 그저 선물 받는 것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백입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도 스스로는 도저히 월드컵에 나갈 수 없다는 그들 스스로의 완전한 무력함을 가장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처절하고도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소동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모든 것은 바로 일본 교도통신의 한 줄기 보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일본 축구협회가 동아시아와 아세안 연맹 회원국들과 함께 2046년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아주 거대한 구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 언론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소후닷컴은 환호성을 감추지 못하며 이 소식이 상황을 180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상황을 180도 바꾼다. 참으로 흥미로운 표현 아닙니까? 피나는 노력으로 그라운드 위에서 증명해야 할 결과를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그저 기다리겠다는 의미로의 전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열광하고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덕분에 우리도 월드컵에 나간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실력으로 얻어낸 승리에 대한 자부심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지구촌 최대의 축제로 들어가는 뒷문을 발견했다는 그 안도감과 얕은 기쁨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아니, 대체 왜 그들이 이토록 환호하는 걸까요? 왜 스스로 이런 씁쓸하고도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게 된 것일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정상적인 실력과 정당한 규칙으로는 이 월드컵이라는 게임에서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가장 잔혹하고도 솔직한 결론에 그들 스스로가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시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바로 그 대회에 딱 한 번 출전한 이후 무려 20년이 넘는 상상조차 힘든 세월 동안 본선 무대를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끝난 2026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는 어땠습니까? 태국에 밀려 간신히, 정말 간신히 족꼴찌를 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적나라한 민낯이자 현재 그들이 서 있는 정확한 위치입니다. 게다가 아시아 축구의 지형은 이제 그들이 알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통의 강호들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고, 과거의 소위 승점 자판기로 여겨졌던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들마저 적극적인 귀화 정책 등을 통해 무섭게 성장하며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결국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월드컵으로 가는 그 전공법은 이제 그들에게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깎아지른 절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 앞에 나타난 구명튜브, 이 구명튜브를 던져준 존재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숙명의 라이벌, 일본. 일본 덕분이다. 이 한마디에 희망과 함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처절한 의존성이 숨김없이 아주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스샤가, 자, 그리고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절정이자 이 모든 연교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라운드로 향하는 문이 실력 부족으로 굳게 닫히자 그들은 축구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을 열어 젖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돈과 힘으로 열리는 권력의 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는 한없이 초라한 약자일지 몰라도 월드컵 유치하는 거대한 협상 테이블 앞에서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인입니다. 광활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을 빼놓고는 아시아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기 힘들다. 이것은 이제 그들 스스로가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갖춰진 수많은 최첨단 경기장들,
대회를 치르고도 남을 막대한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14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 이것이야말로 그라운드 위에서는 결코 꺼내 보일 수 없었던 오직 중국만이 가진 가장 압도적인 스페셜 카드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축구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도 기이한 역할의 역전극입니다. 축구계의 난쟁이에서 월드컵 유치전쟁의 거인으로의 화려한 변신. 그들은 지금 국가대표팀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처참하기 짝이 없는 부실함을 경기장과 자본이라는 막강한 하드웨어의 힘으로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다는 그 거대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히든 카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누가 증명해 주었는지 아십니까? 목소리를 낮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들의 숙명의 라이벌, 일본의 축구 팬들입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일본 팬들조차 만약 공동 개최를 한다면 중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 현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직 공 한 번 차지 않았지만 이미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뜨거웠던 클라이맥스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상황의 본질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이 환호성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것은 분명 발전하는 축구의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줄 강력한 진통제 하나를 받아들고 내쉬는 그런 안도의 한숨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이미 실력으로 축구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그 숭고하고도 어려웠던 꿈을 조용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훨씬 더 쉽고 편안한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막강한 힘과 지위를 이용해 월드컵이라는 무대에 그저 얼굴 한번 비추는 꿈 말입니다. 저는 이 선택을 감히 명예로운 생존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역설적인 개념 아닙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 거대한 지구촌의 축제에서 영원한 구경꾼으로 남는 것은 죽기보다 싫다는 처절함. 개최국이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즉 월드컵 본선 무대에 참가할 수는 있으면서 매번 반복되는 예선 탈락이라는 그 끔찍한 수치심과 모멸감은 겪지 않아도 되는 가장 완벽한 명예회복의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섬뜩한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들이 찾았다고 믿는 그 완벽하고도 명예로운 탈출구, 그것이 사실은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는 치명적인 덧띠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달콤한 덫이죠. 당장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일시적인 국민적 환호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발전의 핵심인 동기부여라는 심장을 서서히 멈추게 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굳이 훈련장에서 피땀 흘려 노력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 고통스럽게 뿌리부터 유소년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까요? 어차피 나를 위해 보장된 황금 티켓이 저기에 떡하니 놓여 있는데 왜 절망 속에서 필사적으로 발버둥 쳐야 합니까? 이 탈출구는 결코 중국 축구를 구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지막 남은 아주 작은 투쟁 의지마저 서서히 마비시키고 잠식시키는 아주 느리게 퍼지는 맹독 주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중국 축구의 2046년 월드컵 꿈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값비싼 교훈을 남깁니다. 이것은 스포츠의 순수한 영광을 향한 고난의 길과 정치적인 힘을 이용한 손쉬운 길, 그 두 갈래 길 앞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2046년 월드컵 본선에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 단순한 존재감이 그들 스스로와 팬들에게 진정한 자부심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명예로운 탈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현명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실패에 대한 솔직한 자백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논쟁이야말로 축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될 저희의 전문적인 분석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